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랫배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산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5번의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흑인 여성을 받아주는 병원을 어렵게 찾아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결과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자궁경부암에 걸린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는 1년 만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유가족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아직 그녀의 일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녀의 일부가 남아 세계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에는 최대 분열수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영원히 빠른 속도로 분열하는 이런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해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암세포는 인류가 첫 번째로 불사세포의 체외 배양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 암세포에는 그녀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헬라세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백신의 발명, 최초의 복지세포 개발, 시험관 아기 시술, 암 연구, 유전자 지도 연구, 독성 검사 등 셀 수 없이 많은 연구와 발명,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가족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뒤늦게 사실이 알려졌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지난 29일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그녀의 이름을 딴 재단에 우리 돈으로 1억 원 상당을 기부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70년 동안 헬라세포를 공짜로 이용한 대가입니다. 유가족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다른 단체와 병원들도 이런 기부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헨리에타 렉스입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그녀의 세포는 불멸하며 인류를 영원히 도울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10월 2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였습니다. 아침에 그 정기 추적 검사를 받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프닝을 읽는데 이게 몸이 피곤해서 목소리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힘을 좀 받아가겠습니다. 자, 김유정님, 날씨 때문인지 더 처지는 월요일인데 오늘 오프닝 멘트 감동이에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옹디. 예, 기부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윤미 님도 왜 유가족이 몰랐어야 하는 일이죠. 좋은 일이라면 분명 유가족도 찬성했을 일이었는데 라고 해주셨고, 애초에 채취 자체를 무단으로 했고, 사용도 무단으로 했고, 헨리에타 렉스 본인도 몰랐고, 그랬으니까 애초에 알릴 생각이 없었겠죠. 예. 지금이라도 좀 알려지고, 사실 이게 전 세계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좀 뒤따르고, 또 그 그녀의 삶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은 하나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책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원님, 웅디 벌써 11월이에요. 2020년은 다들 바쁘고 힘겹게 지나간 것 같아 많이 아쉽네요. 주말에는 조카들과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온통 빨간색, 노란색으로 형형색색 물들어 있더라고요. 가을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바쁘고 힘겹게 많이 힘들었죠, 다들. 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그 할로윈이었는데 사람들이 좀 많아서 밖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1단계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1단계이기 때문에 다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밀집된 공간에 많이들 좀 모여있던 것들 같아가지고 이번 주 좀 다음 주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 영화 한 편 골라봤습니다.
메릴 스트립 그리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더 포스트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늑편 시점, 오늘은 0047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웅디, 저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전 4시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연 꼭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40살에 결혼해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번번이 실패해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10년 만에 둘째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꼭 축하해주세요. 다들 박수. 아, 0047님, 혹시 지금 운행 중에 라디오를 같이 이제 듣고 계시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세상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 야, 이 보통 감회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리고 가정 늘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는 일도 늘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건강하고 예쁘고 아주 뭐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어른이 될 그런 아이를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사연인데. 이은희님, 남편이 원터치 텐트를 샀는데요. 펴는 데는 1초면 되는데 접는 걸 못해서 30분 넘게 낑낑거리고 있네요. 동영상을 수십 번도 더 봤는데 저걸 왜 저렇게 못 접나 싶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 방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낚싯대를 샀어도 저보다 낚시도 못하고 텐트 가서 캠핑장 간다 해놓고 텐트를 접는 법도 모르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요? 남편은 사랑하지만 이럴 때는 조금 답답해요. 이 참 그 손재주가 부족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다들 또 뭐 고정관념이죠. 남자라고 해서 뭐 이런 걸 잘할 거야, 저런 걸 잘할 거야, 뭐 그런 것들도 다 좀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관념인 것 같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남편분은 또 굉장히 또 어떤 부분을 탁월하게 잘하시지 않을까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그런 부분은 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라는 건 금방 캐치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저걸 되게 잘하네 라는 거는 잘 못 알아차리기도 하고 알아도 잘 얘기를 안 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시니까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차려 주세요 좀. 김혜희님,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얼마 전 제 예비 신랑이 꿈에서 웅디를 봤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제가 웅디 팬인 걸 알고 있는 예비 신랑이 작가님, 제 여자친구가 엄청나게 팬인데 축하 메시지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고 웅디가 흔쾌히 해준다고 했는데 그만 예비 신랑이 축하 메시지도 못 받고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웅디 축하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거 해드려야죠 이거. 김혜인님 그리고 예비 신랑분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왜 서로의 흠을 발견하면은 싫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서로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계획했던 거 다 이뤄나가시는 그런 결혼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전지적 리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어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죽은 남편이 뉴스를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역사의 초고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항상 옳을 수는 없고 항상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계속 써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니까요. 그렇죠? 저 소동에 낄 수만 있다면 간쓸게 다 갖다 바치겠어. 발행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발행뿐이야.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무법지대에서 만나볼 오늘의 영화 더 포스트입니다.
야, 오늘은 좀 색다르게 코너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아유, 다들 너무 매력적인 코너예요. 콧구멍을 다들 벌렁거리시면서 웃음 굉장히 참느라고 쑥스러워하시고. 힘들어서. 연기까지 하게 해주고 난 진짜 이 코너 사랑할래. 두 분은 이제 앞으로 허지웅 씨와의 어떤 그 이규와 서혜정 커플, 옛날에 그 엑스파일 더빙해줬던 멀더 스컬리. 네, 멀더 스컬리. 네. 잘하시는데 그 막 시켰는데 이게 뭘 시켰을 때 잘하면 안 돼요. 네?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시켰을 때 잘하면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전 심지어 연습까지 했어요. 예.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무법지대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만한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너무 좀 잘하시는데 신유진 변호사님이 맡으신 역할이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입니다. 메릴 스트립. 네, 이 더 포스트에서 굉장히 핵심 인물이죠. 음. 네, 마지막 결정할 때까지 손에 땀을 쥐는데 이 성격의 변화가 쫙 이렇게 영화를 초반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결단까지. 야, 너무 저는 디테일이 잘 그려졌더라고요. 저는 진짜 저런 발행인이 있으면은 네. 그 신문 참 일할 맛 나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했을 것 같은데 허남웅 평론가님은 톰 행크스. 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 음. 저하고 좀 어울리는 지위죠. 네. 벤 브래들리. 벤 브래들리. 네. 실존 인물. 둘 다 이제 실존 인물이고. 그렇죠. 참 그 원래 편집장과 네. 사주죠. 그 아, 발행인, 네. 발행인과 편집장은 사실 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고 사실 가까우면 또 안 되는 관계기도 하고 예, 애매한 관계인데.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은 그 오찬 모임 같은 것들도 하면서 또 대화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를 움직이는 아하. 예, 그런 사건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입니다. 12세 관람가고요. 내일이에요. 미국 네. 대선이 코앞에 왔습니다. 네. 이게 미국 대선 생각하면은 제가 진짜 뭐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요. 왜요? 아니 누가 이기든 네. 좀 대규모 소요 사태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겨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 대부분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네. 지금 방공호까지 개방한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당연히 소요 사태는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상이 아니지 이 정도면은 그냥 확정이죠, 확정. 네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더라도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특히 이제 그 인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네. 큰 시위가 벌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인종 시위 벌어질 때마다 특히 우리 한인타운 쑥대밭이 되거든요. 네. 흑인 이 시위자분들 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늘 반복해서 피해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그 상점주분들이 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미시간주 주지사가 납치될 뻔했던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FBI에서 이제 이미 그 체포를 다 했다라고 했는데 그 거의 뭐 주지사를 납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소요 사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진화될 것인가. 그렇지, 그게 문제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면은 이거는 뭐 애초에 그 예비 선거 네네. 우편 투표 자체를 나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거 무효를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미리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요. 지지자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막 치고받고 난리도 그쵸.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예. 바이든 지지자들을 이제 포위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잘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라고 할 오히려 정도로 잘했다고 뭔가, 지지 예, 발언을 해요. 정말 좀 의외의 잘했다. 저에게는 좀 의외의 발언을 아이고. 한 거죠. 네. 근데 뭐 의외였던 적이 그렇죠. 의외가 아니었던 적이 네.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맞아요. 애매하긴 한데 참 전 세계가 네.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좀 이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홍콩 그 시민들이죠. 네. 특히 이제 대학생들 이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친중국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전 세계가 좀 주목을 각자의 하고 인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그렇습니다. 트럼프냐를 지지하고 있어요. 자, 더 포스트 못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허남 평론가님 줄거리 살짝 요약 좀 해주시죠. 오늘부터 제 삐지 깔아드릴게요. 펜타곤 페이퍼.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불리한 정세를 엔진 다시 아, 네. 다시 되게 연습했는데 다시 네, 다시 할까요? 뭔가 예고편에 네. 어울리는 목소리 톤업 다시 들어갈게요. 예, 톤이 너무 낮아요. 네. 펜타곤 페이퍼.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불리한 승기를 숨겼던 문서. 이 문서를 가리고 미국 정부는 닉슨 정부는 미국이 유리한 정세에 있다고 언론을 속인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뉴욕타임스에서 펜타곤 문서를 폭로하고 미국 정부는 이에 격분하여 후속 보도를 막아버린다. 이에 워싱턴 포스트의 벤 브래들리 국장은 이것이 우리에겐 기회다 라고 해서 펜타곤 문서를 입수, 캐서린 발행인과 입을 맞춰 결국 폭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역사는 바뀌게 된다. 오. 멜리 스트립하고 입을 맞췄어요? 아, 네, 입을 맞췄다는 게 아니라 서로 의기투합. 근데 처음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아 그러네요. 네. 예. 이러다가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 나레이션계에서 또 한번 모실 수도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같았으면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셨을 텐데 웅디는 딱 멈춰요. 다시. 안 돼요. 네, 월요일이란 말이야. 늘 힘을 얻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너무 깔았습니다. 줄거리 들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 관련한 이야기죠. 네. 사실 이 보고서의 정치가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그 향방, 특히 이제 그 승패에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이건 좀 이기기 어려운 그렇죠. 전쟁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폭로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변호사님께서 영화를 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더 포스트인데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있었던 그 실화를 정말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영화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볼 때마다 하는데 영화의 그 긴장감을 사실은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결론은 아는데도 그 굉장히 잔잔한 그 캐서린 그 발행인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런 과정을 영화로 담는데 어쩜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 희열을 결정을 했을 때 발행을 맞아요. 했을 때 희열을 느끼게끔 그 영화의 그 긴장감을 끌고 가는 그것이 대단하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식자재라고 하나요? 그 식자기? 그 활자를 이렇게 인쇄하는 기계를 막 꽂는 그런 것까지 막 긴장감을 막 고조시키잖아요. 그렇지. 탁탁탁탁 하면서 유전- 스필버그가 다 했어. 그렇죠. 네. 너무 잘하죠. 영화란 편집.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 메릴 스트립 캐릭터를 보면서 정말 저는 영화 속에서 저런 어른들 나올 때 네. 너무 좋거든요. 네. 특히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 메릴 스트립, 이 영화 속의 메릴 스트립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 정말 태산과 같이 무겁게 움직이면서 고민 끝에 한번 움직이기로 결정하면은 정말 지체 없이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책임지는 그런 어른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선택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기밀을 폭로하느냐도 있지만 이 극 중에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그 발행인 네. 캐서린이 이 중요한 기사를 내게 허락하느냐 아니면 주식 상장을 위해서 그 기사를 유보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주는 어느 편에 쓰는 게 유리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건 좋은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에 손을 들어주잖아요. 네. 언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캐서린 그 사주는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요. 그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뉴욕 타임즈와 투톱을 이루는 이제 진보 성향의 매체인데 사실은 이 영화 만들어진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이 시기에는 이게 1971년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네. 요 시기에는 뉴욕 타임즈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딱 뉴욕 타임즈가 먼저 보도한 그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입수한 것을 그대로 발행을 하는 결정을 하면서 확실히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톰 행크스가 이런 말을 해요. 뉴욕 타임즈에서 우리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일면에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지로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뿌듯할까. 경쟁사인데 경쟁사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가 우리 신문에서 다룬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국지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쟁지끼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미난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도 정말 논란이 많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의 트럼프의 논란
논란보다도 더 세게 논란이 있었고 결국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직을 조건부로 사임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거의 이 닉슨 대통령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럴 수밖에 무서운 없죠. 존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마지막에 등장을 하긴 하죠. 예, 네. 마지막에 이제 이제 우리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네. 예, 그 사건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처럼 나오면서 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우리 알란 파커 감독의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그 영화의 약간 프리퀄 같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전화 목소리로 실제로 이제 그 전화 목소리를 영화에서는 활용을 했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얼굴을 보여주진 않지만 뒷모습? 그 백악관의 뒷모습을 네.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 살펴보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82년 외계인과의 우정을 그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도 유명한데요. 자, 이 영화는 SF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손가락 교감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달을 가르는 장면이 최고였던 이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힌트 없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MT, 2번 불T, 3번 ET.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인 이 영화의 OST 너무 좋죠? 플라잉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오늘은 신유진 하나몽의 무법지대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더 포스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478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예요?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닉슨 대통령이 재선 선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임기를 수행하고 있을 때 약간 좀 편집증에 빠져가지고요. 모든 걸 녹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 정적들 그리고 백악관 내 모든 통화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통화조차도 모두 통화를 냈고 밤마다 그거를 돌려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맞아요. 나에 반대하는 사람들, 나에 반대하는 모든 언론은 악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맞아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민주당 선거사무소를 도청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민주당 그 선거사무소에 잠입해서 도청기를 설치하고 있던 범인들을 우연히 경비원이 찾아내요. 그래서 잡히고 그게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사건이 처음에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건 이후에도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을 해요. 이게 별로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재선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짓말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의 모든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사임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자진해서. 맞아요. 탄핵 전날에 자기가 자진해서 사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웅디가 얘기해준 부분이 네. 이제 더 포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살짝 언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까 또 그 알란 파커 감독의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말씀 최고죠. 주셨잖아요. 예. 첫 장면이 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딱 두 영화가 이어지는 기분이 맞아요. 들어요. 네. 스필버그 감독님이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의도하고 그 장면을 넣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이어지는 방식으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처음에는 밝혀진 거는 도난 신고를 해가지고 예. 뭔가 단순 강도 사건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파왔다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대통령이 대통령이 거대 야당 선거사무소를 도청할 줄은. 근데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압도적으로 표 차이로 재선에 당선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미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 막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 영화처럼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서도 막 이제 어떤 비리가 있던지 우리가 다 밝혀내겠어 이런 마음으로 막 프리덤 오브 더 뭐 퍼블리시만 하면서 되게 강조하던 나라에서도 이런 도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재선에 당선돼. 그러다 그게
아이러니. 그 닉슨 대통령의 재임 슬로건이 네. 전쟁을 끝내겠다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전쟁은 민주당 정부가 시작한 전쟁이란 말이야. 베트남 전쟁이 케네디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끝내겠다. 우리 공화당 정부가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끝내지 않고 이제 좀 오히려 전쟁을 키워간 네. 예, 측면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끝내긴 끝냈죠. 네. 예, 맞아요, 아무튼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메릴 스트립 그리고 톰 행크스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아, 뭐 네.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데 메릴 스트립 다들 좋아하시죠? 메릴 스트립이요. 예.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 뭐냐면 아카데미 연기 부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후보를요. 얼마나 올랐게요? 후보를요? 21번이나 올랐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를 하는 영화마다 거의 후보에 올랐다는 건데 21번 후보에 올라가지고 무려 3번이나 아. 네, 또 상을 수상한 그 경력을 가지고 너무 있거든요. 적게 준 거야. 음. 그분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은 너무 네. 적게 준 거야.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이 심사위원들이 올해도 메릴 스트립, 네. 내년에도 메릴 스트립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 부분에서 3번이나 받은 배우는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은 정말 연기의 신이고 이미 디어 헌터 때부터 처음 이제 연기 부분 후보에 올라서 그때 로버트 드니로가 같이 연기했잖아요. 예. 메릴 스트립은 아마 미국 최고의 배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최고의 배우 최고의 된 거죠. 배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메릴 스트립을 봤을 때는 어렸을 때 별로 그 매력을 못 느낀 거예요. 그 진짜. 예, 그러니까 어. 어린 나이에는 제가 아마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음. 매력을 못 느끼는 저 배우에 대해서 뭐 이름값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뭘까 했는데 제가 영화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진짜 그러니까 준 평론가 시절. 네, 방구석 평론가 함께 네. 살다 보니까 이 연기의 어떤 그 디테일이 남다르구나. 아하. 이 사람이 연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을 줄 정도의 어떤 그런 강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여린 여자를 연기할 때는 그런 막 눈빛도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촉촉하게 항상 젖어 있고. 네. 그 나이 들수록 본인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인성이나 그리고 어떤 깊이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연기에 더 더해지고 있어서 좋기도 한데 저는 그 초반에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란 영화 네. 그 더스틴 호프만이랑 같이 네. 나왔죠. 맞아요. 저는 네. 그걸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에서 저도 어렸을 처음 때 주말에 봤는데 나는 같은 날 그게 봤네요. 이혼에 대해서 뭘 알만한 나이가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꼬맹이가 아빠한테 달려가는데 맞아요. 레리 스트립 이렇게 품면서 갑자기 막 하더니 아빠한테 달려가면 막 눈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면서 막 우리 엄마 아빠 막 붙잡고 이혼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영화가 정말 많은 가정의 파탄을 막았을 거야. 저는 정말 그 이후로 메릴 스트립은 언제나 매력을 느끼신 제 가슴 속에 영원한 별. 네. 그래서 이제 메릴 스트립의 별명이 매력 스트립. 죄송합니다. 어디서 그런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합당한 별명이긴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다우트 같은 영화에서도 네, 너무 좋죠. 정말 이야. 그리고 저는 맘마미아 같은 뮤지컬 영화는 예. 보고 있으면 정말 5분을 못 볼 정도로 너무 좀 오금이 저리는데 오글오글 거리는데 메릴 스트립이 노래하면서 춤추는 장면을 딱 보고 있으면 너무 연기를 또 잘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다우트도 보셨어요? 다우트도 너무 좋죠. 그 여자 무슨 아담스지? 에이미 아담스. 네, 에이미 아담스랑 그 지금 돌아가신 필립 세이밍 호프만 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그냥 혼자 압도적으로 맞아요. 메릴 스트립이 그 원장 수녀님 역할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도 정말 그 영화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네, 예. 맞아요. 저도 좋아요. 오늘 가서 봐야겠네요. 다우트 안 봤어? 다우트 꼭 봐야 돼. 꼭 보세요. 꼭. 2008년도 영화. 네, 원래 연극인데 네. 꼭 보세요. 꼭 봐야겠네요. 네, 최고예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준 평론가에서 이제 평론가. 그렇지. 지위가 꼭 상승. 보시고 다음에 다우트해도 돼. 왜냐면 그 영화에는 아주 그 중대한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하셔도 네, 되고. 맞아요. 네. 다우트 꼭 자, 봐야겠네요. 그러면 또 톰 행크스도 있고 네, 한데 톰 행크스도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메릴 스트립과 아카데미 연관해서 했으니까 톰 행크스도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카데미 연기상 부분 2년 연속으로 아카데미 연기상 부분 상을 받은 또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서 상을 받은 이후에 최고죠. 연속으로 또 포레스트 검프로 또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톰 행크스도 거의 연기하는 작품마다 후보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가장 연기 잘하는 배우 2명이 더 포스트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포스트의 초반 장면에
호텔 그 커피숍에서 예, 두 사람이 만나 그냥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연기를 너무 잘해서 편집을 안 해요. 예, 그냥 한 컷으로 끝내버리거든요. 얼마나 든든할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알아서들 하겠지. 제육밥 먹고 오자. 야 카메라만 돌려. 알아서들 해. 쟤들은 동선도 다 지키고 그렇죠. 뭐 알아서들 할 거야. 그냥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네. 웃긴 것 같아. 네, 이제 그 영화는 미국 나더라고요. 근현대사를 쭉 긁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zemeckis 감독의 네. 포레스트 검프도 많이들 보시면 좋겠고, 스필버그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야. 없습니다. 스필버거는 뭐 E.T.라는 작품도 유명하고 워낙에 이제 이 장르의 유명한 작품이 많은데 더 포스트를 발표했던 그 시기에요. 한 달 뒤에 또 발표했던 영화가 뭐냐면 레디 플레이어 원.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문화의 아이콘 같은 작품들을 스필버거가 계속해서 만들면서도 더 포스트, 뭐 링컨, 쉰들러 리스트, 정치에 관련한 영화들도 계속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그 두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네. 예. 스필버그가 음. 대중 영화만 만든다고 좀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 예.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 근데 쉰들러 리스트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이제 거장으로 평가를 받는데 아까 신효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더 포스트 너무 긴장감 넘친다고. 스필버그이기 때문에 당연히죠. 연출이죠. 저는 그렇죠. 스필버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칭찬의 중요성 그리고 인정의 중요성 이런 걸 느끼는데 제발 좀 후배들한테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왜냐하면은 스필버그는 정말 늘 오락영화 감독이라는 이 어떤 평판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인정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네, 맞아요. 교스 요즘에 다시 보시면은요 네. 처음 크레딧 보시면 되게 웃겨요. 스티븐 스필버그 이름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넣을 수 있는 모든 알려달라고. 부분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 영화 내가 혼자 다 했어라는 걸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나는 그냥 옛날 뭐 저기 슈가랜드 특급이나 이런 감독이 아니라 진짜 재능 있는 감독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어쨌든 흥행을 하니까 맞아요. 흥행을 해. 하지만 넌 영화는 잘 모르는 애야.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가 결국에 계속 한우문을 파니까 네. 지금 이런 세계 최고의 거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세요, 제발. 칭찬. 칭찬을. 그러니까 조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 블록버스터의 개념이 처음 등장을 처음 했거든요.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 이제 스필버그의 또 공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톰 행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톰 행크스도 필라델피아 전까지는 네. 웃기는 배우였어요. 네, 맞아 맞아요. 맞아. 웃기는 유쾌한- 배우였어요. 네. 터너와 필라델피아. 후치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작품들. 네. 필라델피아 지금도 기억나는데 개봉했을 때 톰 행크스 전격 연기 변신. 이랬었어요. 저는 필라델피아 영화 봤을 때 그 예. 톰 행크스 기존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나는 예, 그런 예. 영화인지 아무것도 모르고서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기 변신 정도가 아니라 저에게는 네. 너무나 충격적인 막 네, 맞아요. 피폐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데 와. 맞아요. 다들 오늘 좀 집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가족분들, 네. 남편, 아내, 자녀분들 다들 좀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실 이야기로 좀 돌아보죠. 네. 대선 이야기, 미국 대선 이야기는 우리 살짝 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 좀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닉슨 대통령 보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논란을 뒤엎고도 재선에 성공했다. 어쨌든 자신의 이슈는 뭐 베트남 전쟁을 끝내겠다였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몰락했는데 네. 그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있다. 네, 우리나라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요 이슈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진짜 대박이 똑같으시네요. 이 이야기는 2007년도에 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박근혜 후보로부터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는 뭐 BBK 사건이라든지 다스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지금 우기가 이게 해주신 거죠. 그거에 견주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닉슨 대통령이 맞아요. 재선 이후에 재선 성공하고 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니까 국민 그 뭐라 그러나요? 밤에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죠. 그 이제 TV 뉴스 네. 나와가지고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다음 날 거기서 말했던 말 한마디가 유행어가 돼서 다들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맞아요. 우스갯소리로 방금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네. I'm not a fraud. 아,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네. 그 말 때문에 다음 날 다들 어린애들까지 그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아빠. 그러면서 다들 알고 있는 거야. 사기꾼이야.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자기 입으로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웃긴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네. 경우 이제 전 대통령이 아니지. 근데 전 대통령은 맞는데 지위는 유지하고 이제는 있는 거군요. 전 지위가 대통령. 박탈되지 않나요? 금고형. 그러니까 예를 이상. 들면 그 지위라든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용어, 명칭 예. 요 정도 호칭 정도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 같아요. 계속. 전 대통령이라는 네, 호칭은 불러도 유지가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아, 예, 그래요? 호칭 자체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약간 이제 공식적으로 된 거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명박 씨라고 불러도 사실 상관이 없다. 자, 오늘- 이명박 씨 지난주에 징역 17년형. 네, 확정받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날입니다. 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이분도 참 치밀하다. 끝까지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될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법정 구속이 된다면은 하면서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그래서 자유형 형 집행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검찰청의 지침인데 그걸 보니까 3일 내로 내가 불급하게 생명에 위태로운 어떤 질병을 위해서라면은 3일 내로만 그 이제 수감되면 된다. 그래서 병원 진료가 있다고 해서 오늘까지 병원 진료를 받고 오늘까지. 이제 네, 치밀하네요. 치밀하게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판결이 금요일 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이 오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닉슨 대통령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그 이야기로 이제 계속 회자가 되듯이 이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아시죠? 거짓말인 네. 거 다 아시죠? Do you know? Do you know? I know. All things lie.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에 이제 같은 후보자 경선으로 치열하게 이제 공방이 벌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에서 서로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뭐 그러니까 최순실 씨, 최서원 씨의 그 아버지죠. 최태민 목사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 개연성이 없겠냐라고 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최태민 씨, 그러니까 최서원 씨 문제를 두고두고 짊어지고 가야 될 일 아니냐. 예측력이 상당히 뛰어나네. 장난 아니죠. 예. 결국에 그 예언자인데. 당시 이제 현장에서 예. 서로에 대한 예. 그런 폭로가 결국엔 다 사실로 드러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박근혜 캠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곡동 땅, BBK 이런 것 이 정도면 인신구속 당장 해야 된다. 다스 부동산 매입 의혹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실정법 위반 아니냐라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장면이 진짜 이제 다른 두 분 다 팽팽하게. 예측력이 네. 기상청에 두 분 다. 예, 알겠습니다. 야. 예, 팽팽 이때 당시에 두 분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가장 이성적인 인간의 그렇군요. 이성이 가장 빛났던 시대다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 대통령직을 걸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끊임없이 제기되던 다스 문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희한했어요. 네. 처음 시작은 네. 오늘은 뭔가 그 주식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보다 하고 중간까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BBK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끝 결말은 이제 그걸로. 네, 결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금요일 날 판결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까지 이 이슈를 아침부터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살려줘가지고 받아서 예. 네. 결국엔 그래서 오늘 네, 동부구치소에 몇 시 정도에 혹시? 됩니다. 오늘 원래 일과 시간 내로 이제 예, 수감되는 거기 일과 때문에 시간 내로? 네, 일과 시간 6시까지 이제 수감되는 걸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치가 무너졌다. 법치가 무너졌다. 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야 맞다. 나라의 네. 미래가 걱정된다라는 네.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 뭐 굳이 이렇게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영화 연결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결국 예. 그런 좀 뭐 이렇게 고위층의 비리라든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음. 언론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알리고 또 언론이 알려야지만 또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좀 대처해야 될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더 포스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언론의 기사는 역사의 초고다.
역사의 예, 초보다. 제가 라는 좋은- 얘기 있고. 제가 너무 좋은 말이야. 그렇죠. 첫 멘트로 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뉴스란 예, 역사의 초보다.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지.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언론이 그런 것들에게 이제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게 돼 있다라는 것을 좀 또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언론이 또 바로 서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목도 보면 예. 그 더 포스트잖아요. 그렇습니다. 닉슨도 아니고 워터게이트도 아니고 그렇죠. 베트남 전쟁도 아니고 제목은 더 포스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포스트는 또 기둥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로 세기 위한 기둥이 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또 웅디는 이제 언론의 역할도 얘기를 해준 거죠. 영화 속에서도 어떤 그 언론의 역할 같은 부분을 어떤 언론이 되어야 한다. 네. 어떤 언론이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 법원 판결이 마지막에 네. 나와서 음.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나란히 하게 되는 그런 네. 자리에 있는데 그때 판결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은 통치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 판결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주지를 하는 거죠. 네. 이 사실을 보도한다는 일 자체가 뭐 그 가치 중립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렇죠. 어차피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 기사를 어떤 특정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데스킹이란 행위 자체가 이미 기사의 경중을 다루고 판단하고 그러므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각 신문들, 각 언론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어떤 그 정부의 자세만큼이나 언론의 책임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많이 좀 부각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이 펜타곤 페이퍼가 영화를 보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출이 됐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것이 실제로 아무리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발표를 국민들에게 할지언정 이것은 반드시 역사적으로는 평가받아야 되고 네. 역사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기록이다라고 해서 그 페이퍼를 만들어놨는데 또 이렇게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어야 한다. 라는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거를 그냥 보존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출을 시킨 거죠.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무법지대 오늘은 미국의 정치 관련 영화 더 포스트 살펴봤습니다. 대선도 우리 다음 주에는 이 결과를 알고 있겠죠. 다음 주에 네. 만날 때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예측은 모르겠고 아우 난 정말 사람 좀 덜 다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이런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네. 선거 전에 다른 누가 당선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사람이 덜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처음이라 그러게요. 걱정이 크게 앞서고.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미국에 그러니까 뉴욕에 딱 방문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그 트럼프 건물을 둘러싸고 그 민주당 그러니까 반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평화 시위였거든요. 이렇게 뭐 피켓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정도. 네. 그런데 어떻게 될지 걱정되네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다들 아시죠? 오늘 너무 쉬웠어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외계인과의 우정을 그린 영화 3번 E.T.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거 프로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서핑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과 함께 역사 속의 뇌물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비지의 걷자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하고픈 현실은 어쩌고 끼지가 않아 없기도